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호입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네. 바로 FOMC가 있었는데요. FOMC 저희 영상부터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n light of these uncertain headwinds, along with monetary policy restraint we've put in place, our future policy actions will depend on how events unfold.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the committee will take into account the cumulative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the lags with which monetary policy affects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and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간밤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불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FOMC로 묻혀진 느낌이긴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FOMC가. FOMC가 중요하고, 근데 사실 예상했었던 바대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25bp의 확률을 거의 압도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6월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주지 않겠냐라는데 그 정도로 좋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간에 기준금리가 미칠 축적된 영향,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 내리는 게 아니라 유지시켰을 때, 그리고 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왔었던 그 누적된 영향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 보겠다라는 거는 6월에는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긴축의 영향이 더 지속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라든지 여러 이제 신용 상태가 금리를 추가 인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형성이 되면 6월부터는 퍼즈, 즉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명사가 나올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 결국 종가는 좀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잘 보시면 FOMC 영향 때문에 새롭게 올릴 만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거죠. 예상을 했었고 6월부터는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연준의 스탠스가 아니라 이거를 받아보는 성적표, 경제지표라든지 앞으로 이제 나올 기업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거둘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약간은 좀 뭐랄까요, 새로운 뉴스, 알고 있는 만큼의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밤에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있었는지는 저희가 외신톡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의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Fed implements quarter point rate rise. 이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연준의 결정은 시장의 예상대로 25bp였습니다. 킥박스 바로 보도록 하죠. 우선 고금리에 무너진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에 이어서 은행 위기가 계속되자 연준은 긴축 속도를 최소폭, 즉 베이비 스텝으로 붙였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지난 3월 FOMC 결과에서 인플레 대응을 위해서 몇 번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성명에서는 몇 번의 썸이라는 말을 뺐고요. 적절한 정도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바꿨다는 점을 월가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직후 이런 문구 변화를 금리 인상이 곧 중단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내달 금리 인상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기자회견이 FOMC의 중요한 피날레이기도 하죠.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경기 침체에 관해서 연준에서 관점이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첫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월은 오늘 우리는 25bp를 올리기로 했다. 다만 우리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additional policy firming,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서 언어를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제된 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금리 인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파월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6월이 돼봐야 알 거야 라고 말을 하자 시장은 갑자기 다음 스텝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CNBC 외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바로 뒤에 나왔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을 끝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너무 성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파월의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줬습니다. 일단 추가 금리 인상이 끝난다고 판단하면 오판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도 했고, 연준은 필요하다면 더 높은 통화 긴축에 나설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못을 박았다는 점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번 FOMC 결과를 쭉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저도 이제 받아본 느낌은 3월에는 몇 차례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5월 이번 FOMC는 여차하면 다시 인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상이 지금 우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퍼즈, 즉 중단되는 거지 추가적으로 인상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이 먼저 보여줬었잖아요. 동결했었다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라고는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근데 6월, 7월에 물가라든지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조금 더 올릴 만한 지표가 나온다면 추가 인상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여지를 남긴 정도의 뉘앙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굉장한 환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한 실망도 아닌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할까 아니면 뭐 그냥 뭐 받아볼 만한 성적표였다라고 할까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월 FOMC 결과는 여차하면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정도의 시장 반응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FOMC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짚어주셨던 것처럼 단어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